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결혼도 하였고 6살 된 딸도 한 명 있습니다. 아내는 동갑내기로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같이 나가려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야 되는 부분도 추후 아내가 평생 그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기에 몇 년만 따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첫째가 6살이 되었지만 아직 둘째가 없습니다. 3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였지만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몇 년 더 있을 것 같다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제 때문입니다. 아내가 캐나다로 가기 전까지는 딸이 아내 회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녔기에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였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캐나다로 가면서 딸은 사회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당장 등하원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도우미분들을 알아보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도 많이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처제랑 같이 사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처제는 집에서 글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그런 처제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아이 등하원 및 육아를 맡아주면서도 간단한 집안일까지 해준다면 저도 편하고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다 보니 아이를 맡기기에 걱정도 줄고 믿음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제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어차피 새벽 시간에 주로 글을 쓰기에 낮에는 시간이 괜찮다고 하였답니다. 또한 같이 살면 월세도 생활비도 아낄 수 있으니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결혼 초에 6개월 정도 처가살이를 했기에 처제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캐나다가 가기 2주 전부터 처제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2주간 휴가를 쓰면서 처제랑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가르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제, 딸, 저 이렇게 셋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와 많이 친해지면서 딸과 함께 셋이서 같이 마트로 가면 사람들이 저희를 가족 또는 부부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처제랑 지내면서 가끔 아내처럼 잔소리를 하고 딸을 챙겨주는 것을 볼 때마다 진짜 부부 같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종종 들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업무량도 늘어나고 진급 시즌도 오면서 좀 예민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처제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처제에게 나중에 사과를 하려고 하였지만 적절한 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처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처제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처제 옆에 앉았습니다. 술을 따라주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그 일이 생각나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같이 술을 마시며 처제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라서 그런지 감수성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작은 일에 울며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쓰렸습니다. 처제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미리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제 덕분에 딸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나도 안 굶고 다닐 수 있었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제의 어두운 얼굴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처제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였는데 만취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술 기운을 빌려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을 하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제와 지내온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처제를 여자로, 처제는 저를 남자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처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커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에게는 미안하고 얼굴 볼 낯이 없지만 애써 서로의 마음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지내기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처제가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어떡하면 좋냐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에게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처제는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제 사랑해. 그거면 된 거야. 라며 꼭 안아주며 처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입을 맞췄습니다. 이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였고 딸이 일어나기 전에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고민 및 미안해하지 말고 일단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만을 생각하면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는 모든 것을 조심하였지만 딸이 잠든 이후나 딸이 어린이집 가고 없는 시간에는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제는 몇 년간 저희 집에서 살면서 남자와 연애도 못하고 외롭게 지내서 그런지 밤만 되면 돌변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가 간 이후에 몸이 많이 외로웠는데 밤마다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처제의 손길은 저를 더 뜨거운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다음날 맛있는 저녁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딸을 본가에 맡기고 연차를 쓰고 처제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데이트도 하였습니다.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처제와 많은 고민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더 키워나간다면 나중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문제이고 아내와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딸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도 문제이고 양가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에서 바람이 나서 먼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연락이 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앞으로 처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